다음은 여전히 홍준표 전 시장이 정치권 기사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늘 조기적으로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정치 안 하겠습니다. 경선 발표 이틀 전부터 결국 후보를 못 낼지도 모른다. 이 당은 그래서 이제 그만하겠다고 조롱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지금 미국 하와이에 거주 중인데 오늘도 글을 온라인상에 올렸습니다. 발언을 한번 보면 정남이가 떨어진다. 근처에도 가기 싫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건데 박 의원님 글쎄요. 정계 은퇴 선언하고 지금 미국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환멸감, 비애감 이런 거를 느꼈을 만할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이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홍준표 시장 캠프에도 많은 친윤 현역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왔는데 예. 정작 이제 경선 막바지에는 한독수와의 단일화를 공언했던 김문수 후보 쪽으로 다 빠지고 그분들이 결국에는 또 나중에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독수와의 단일화를 강요하는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잖아요. 과연 이게 본인이 수십 년 동안 몸 담고 그 당에서 대표도 지내고 이제 그랬던 그 당에 어떻게 보면은 좀 원로급의 인사인데 과연 이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인가 이런 판단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계 은퇴와 동시에 뭐 탈당까지 하고 대선판에 일절 이제 관여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상 역설적으로 좀 관여를 하고 계세요. 그런 셈이죠. 어떻게 보면 국내에 안 계신데도 존재감이 훨씬 더 커져가지고 지금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홍준표 전 시장에게 구애를 하는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 최근에 홍준표 전 시장의 지지 모임 일부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고 또 거기서 이제 정책 그 총괄을 했던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이재명 후보 사실상 지지 선언을 이 캠프에는 참여 안 하기도 했지만 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뭐 국민의힘의 위기감이 굉장히 커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일부는 또 읍소하고 일부는 또 홍준표 시장을 비판하는 이런 그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근데 국민의힘이 정말 진정성 있는 본인에 대한 사과와 그동안의 잘못된 한독수와의 단일화 추진에 대한 반성 뭐 이런 게 없이는 홍 시장 마음을 돌이키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국민의힘에서 크게 반응이 나오는 것이 이제 읍소 전략을 구사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다소 감정적인 반응을 오늘 좀 내비쳤었단 말이에요. 인성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SNS를 올릴 때는 좀 감정적으로 격앙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SNS를 올린 다음에 실제로 이거 괜히 올렸다라고 판단해서 나중에 다시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인 감정을 SNS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했다는 외곽단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분들이 실제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미국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데 홍 전 시장과 직접 소통한 후에 가서 도와도 된다라는 그 식의 양해를 받은 건지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되진 않은 것 같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의 궤적들을 살펴본다면 그래도 우리 당에서 당대표 했고 대선 후보도 했던 분이었고 또 우리 당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뜻을 펼치지 못한 데 대한 뭐 아쉬움 많이 있겠죠. 환멸을 느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치인이 떠날 때 자기가 마시던 우물에 침 뱉고 가면 안 된다는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분명히 그런 정도의 정치적 양식은 갖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는 함께 마시던 우물에 도대체 누가 침을 뱉은 거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권영세, 권성동, 이 쌍권 지도부와 이른바 윤석열 정권에서 이 당의 주류라고 했던 그런 세력들이 먼저 침을 뱉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계 은퇴와 동시에 탈당까지 한 게 아닌가 싶고 근데 그분들이 반성도 안 하고 앞서 권영세 그 전 비대위원장 메시지처럼 뭐 타고난 인성 운운하면서 오히려 홍준표 전 시장을 비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적반하장이라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무슨 감정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뭐 인성까지 운운하면서 저런 메시지를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사실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 한덕수 무임승차를 추진하다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건데 예. 그런 그 본인의 지금 처지에서 보면 홍준표 전 시장에게 저런 말할 계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이 친윤 기득권 세력이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을 정말 절실하게 뭔가 지금 상황을 바꿔보려는 생각보다는 예. 대선 이후에 당권에 여전히 연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도 그런 모습이 비춰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면 그러니까는 홍준표 전 시장이 사퇴를 요구한 사람이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곡히 부탁한다는 글을 또 썼단 말이에요. 윤상현 의원도 홍사모를 좀 막아달라라는 글을 올리는 상황인데 글쎄 당내에서 홍 전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뭡니까? 좀 애증의 감정이 있는 겁니까? 지금 행보만 놓고 본다면 조금 아쉬운 감정이 많겠죠. 아. 이번 경선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도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굉장히 두터운 사람이잖아요. 문수영이라고 그렇죠. 서슴없이 예. 부를 정도로. 그렇다면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김문수 후보를 돕는 쪽으로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게 뭐 비단 저뿐만 아니라 지금 김문수 후보를 돕는 우리 당 많은 지지자들이 함께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떤 식으로든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돕는 쪽에 메시지들을 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 기대해 봅니다.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빨리 지지층 결집하고 중도층 공략에 나서야 되는 상황인데 당내 균열이나 파열음이 계속적으로 들린다는 게 불리한 거잖아요.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4월 27일 날 확정하고 이른바 1급 체제를 완성했기 때문에 후보 중심으로 아주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 우리가 시작이 늦었다고 해서 그 끝이 정해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북이와 토끼의 그 경주에서 봤을 때도 토끼가 많이 앞서가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추격해가는 거북이가 결국 승자가 되곤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더 낮은 자세로 아까 박원석 의원님 진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우리 당이 어떻게 중도 외연으로 확장해 가야 되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계엄과 탄핵에 대한 간곡한 사과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진정성들이 조금씩 시간을 두고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 당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반면에 오히려 상대 후보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계속적으로 홍 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우호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가끔씩 저한테 미운 소리도 해가지고 약간 제가 삐질 때도 있긴 한데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그런 대로 유지해온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변칙, 반칙 이런 거 그렇게 용인 쉽게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귀엽지 않습니까? 대권 승리를 위해서라면은 홍준표 시장님 같은 분들 우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큰 당에서 왜 어느 누구도 그거 배웅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준석이 지금 당도 다른데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가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싸가지가 없고 누가 예의가 있는 것인지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 의원님께 이재명 후보 관련된 거 여쭤볼게요. 한간의 이재명 연대설 이런 얘기도 잠깐 뭐 돌아다니긴 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어요? 쉽지는 않겠죠. 예. 수십 년간 다른 진영에서 정치를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아무리 국민의힘에 서운하고 또 정내미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상대 진영의 후보의 손을 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 일이 뭐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처럼 홍준표 시장께서 누구의 편도 안 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국민의힘에는 엄청난 타격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이 부재한 상황인데 존재가 증명되는 게 그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지금 국내에 없는데 존재감이 더 커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빠진 대선, 홍준표 빠진 한국 정치라는 게 막상 저분이 빠지고 나니까 이게 뭔가 허전함이 보이고 예. 그에 대해서 너도 나도 손을 내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상대 후보의 손을 드는 것까지는 홍준표 시장이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아군에 대해서마저도 지금처럼 저렇게 그 냉랭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만으로도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나 또 보수층 일각에서 확고한 어떤 기반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연히 이게 다급하고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나서 직접 풀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간곡하고 진정성 있게 홍준표 후보에게 사과하고 부탁하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윤석열과의 뭐 절연, 계엄 탄핵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그 사과 그리고 당내에 이른바 한덕수 단일화를 추진했던 쌍권 지도부를 포함한 그런 세력들을 좀 이선으로 물리는 등등의 조치가 있어야 홍준표 시장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려볼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많이 실망하고 지금 많이 서운한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홍준표 시장이 지금 미국에 어떤 적을 두고 간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귀국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네,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했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자꾸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대선에서 홍준표 전 시장이 이재명 후보를 돕지 않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총리로라도 기용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야 그게 진정성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한 예우 아닐까요? 그 얘기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한덕수 전 총리도 그렇고 같이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이 선대위에서 좀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하나 좀 정광재 대표께 여쭤볼게요. 보도에 따르면 일보에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기를 조금 보고 있다. 선대위에 등장하는 거. 한동훈 전 대표는 참여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막판이라도? 저는 몇 가지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그 김문수 후보를 돕기 위한 전제 조건, 그러니까 우리 당이 어떻게 보수의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전제 조건을 걸었잖아요. 네. 그 조건이 뭐 100%다 수용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치에서 일방이 요구하는 조건을 일방이 100%다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조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해결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김문수 후보를 돕는 것이 본인이 얘기했었던 게 항상 선민 후사, 선당 후사였잖아요. 그런 자세를 실현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분명한 김문수 후보의 입장 변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당에 와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명분을 제공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명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결국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을 임명한다든가 그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다른 그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것, 그런 것도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한 후보가 그 SNS에 올렸던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신 거죠. 그럼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홍준표 시장에 도움이 필요한 거는 이준석 후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홍준표 시장 뭐 출국길에 공항에서 그래서 배웅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정당을 나온 이후에도 홍준표 시장하고 아마 교류가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 서로 이제 좀 가깝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하고 이준석 후보를 이번 대선에서 덕담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거 하고는 조금 또 거리가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덕담은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이번 대선은 이제 이재명, 이준석 양자 구도다 이런 말씀까지 홍준표 시장이 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홍준표 시장과 마지막까지 경선을 함께 치렀던 그런 분들이 뭐 이준석 캠프나 개혁신당으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으로서도 말씀은 내가 이번 대선에서 빠지겠다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뭐 이렇게 계속 연일 메시지를 내는 게 대선판에 안 빠져 계신 거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선가 어떤 판단을 내릴 텐데 국민의힘이 홍준표 시장이 아쉽다면 홍준표 시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될 거다. 사실 이준석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시장한테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까 이제 뭐 총리직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굉장히 값싼 거래로 보이잖아요. 그런 거에 응할 정도의 그 중량감은 또 아니거든요, 홍준표 시장이. 그 반면에 국민의힘이 홍준표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안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아직도 원내대표로서 공동선대위원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같은 게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이 도저히 이건 함께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뭔가 가시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어려울 거다 생각합니다.